존경하시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혹시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커지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지요? 살면서 여러 모습의 정과 정성이 뒤섞인 나날을 겪다 보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참으로 흥미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어느 날 여인이 깊이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정을 쏟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의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뭔가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비싼 물건이든 자그마한 선물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쉽게 쓰기 어려운 법입니다. 허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낄 때는 희한하게도 지출에 대한 걱정보다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픈 열망이 앞서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순수합니다. 내 곁에 있는 분께서 환하게 웃으신다면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함은 금액에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단지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솟아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큰 선물부터 생각하시겠지만 넉넉지 못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조그만 것 하나를 건네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정이란 건 이상하게도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지갑 사정이 비록 넉넉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씩 쪼개어서라도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만약 주머니에 10대 자루의 동전만 남았더라도 그 가운데 몇 개를 꺼내어 달콤한 간식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마음은 깊이 기울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마음은 마치 봄바람이 살랑일 때 피어오르는 꽃송이처럼 은은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꽃봉오리가 어느 순간 터지듯 사랑의 감정도 어느 순간 스르륵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스한 배려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미 서로의 감정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푹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서도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시면 분명 누군가를 향해 작은 것을 건네던 그 설레는 마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형편이 훨씬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에는 인색하면서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으시는지요? 정이란 게 참 묘하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따지려고 해도 마음이 깊어져 버리면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저 상대가 좋으니 무언가 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안겨주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똑부러진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싶으니까라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렬한 동기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이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자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무리인 줄 알면서도 예쁜 옷을 사서 건네고 때론 괜스레 군것질거리를 챙겨주며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상대가 이건 안 사줘도 되는데 하고 말리더라도 이미 마음은 어느샌가 그를 위한 기쁨을 준비해 두고 있지요. 바로 그 지점이 사랑이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서는 이러한 정서가 과연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생활 환경이나 문화는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 그 깊은 뿌리는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따뜻한 정이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흐르는 법이니까요. 오히려 요즘 세대는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더 다양하게 감정을 나누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방식도 훨씬 다채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배움의 경험을 선물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험을 함께 쌓는 여행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빠져버리면 어떻게든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 사는 이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론 아끼고 모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론 여유가 넘쳐나서 통 큰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자리 잡은 순간에는 지갑을 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가득 채워지는 행복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 까닭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검소하던 분이 살아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베풀고 싶은 마음에 잠 못 이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위해 짧게라도 웃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마련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심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굳이 선물이나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정성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졌을 때 보이는 이 소비 패턴이 과연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남자분들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지요. 설령 지금 당장 푼돈밖에 없다 해도 그중 일부를 떼어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데 쓰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서로에게 비슷한 본능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고 더 나아가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여자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 초기 반응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점점 닮아가겠지만 사랑의 시작점에서 확연히 느껴지는 것은 여자분의 섬세한 마음 쓰임새인 것 같습니다. 무심코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그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상대가 추운 날씨에 손이 시릴까 염려되어 장갑 하나를 챙기고 땀이 날 때면 시원한 음료 한 모금을 떠올리며 작은 용기를 내어 함께 마실 것을 건네줍니다. 때론 그리 대단치 않은 물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만으로도 상대는 커다란 감동을 받습니다. 실은 여자분 자신도 그 반응을 보며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할 때 스스로도 괜스레 흐뭇해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뿌듯함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따뜻함이 쌓이고 쌓여 두 사람 사이에 큰 믿음과 애정의 다리가 놓이는 법입니다. 이런 흐름을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쉽게 뿌릴 수 있는 감정은 아니지만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여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니까요. 그리고 그 끈끈함이란 반드시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친구에게 작은 과자 하나라도 건네면서 마음을 표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열망으로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마음 씀씀이에는 소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혹여 사랑하는 이를 위해 돈을 쓰다가 스스로 아쉬워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생길 법도 하지만 막상 해주고 나면 후회보다는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상대의 미소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그 어떤 논리적인 잣대보다도 강력하게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말이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마음 나눔은 서로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자분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해주면 그 남자분 역시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자분도 그 정성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주고받는 선물의 종류나 값어치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합니다. 모든 사랑이 이런 형태로 흐르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적어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에는 그런 힘이 있지요. 여러분서도 주변 분들의 이야기나 지난 시절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시면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누군가는 사랑했던 이에게 손수 짠 목도리를 건네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몇 달째 모은 돈으로 작은 반지 하나를 마련해 전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록 값이 싸든 비싸든 그 선물을 건네는 마음, 한 자락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가 가장 큰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이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써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기쁨을 전하려는 행동 뒤에는 늘 떨림과 기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혹여 상대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조그마한 걱정도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걱정조차도 기분 좋은 두근거림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러면 싫어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건네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가 그 진심을 알아주는 순간이 오면 온 세상이 환해진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은 꽤 강렬하고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일상에서 돈은 곧 생존이나 편안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요한 자원을 기꺼이 쓸 만큼 상대를 아낀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성분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을 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챙겨주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호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행동은 그만큼 마음이 단단히 가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 사랑이면 꼭 물건을 사줘야 하나라고 이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물건이나 선물이 아니어도 좋지요. 그러나 방법은 다양해도 결국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려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요리 혹은 직접 손으로 만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사랑의 지표인 셈이지요. 한편 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든 조그마한 정성이든 그것이 주는 따스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을 지닙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깨달음이 주는 용기와 자신감은 언뜻 보면 사소해 보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간직해온 순간들은 대단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통했던 작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건넨 작은 인사를 환한 웃음으로 받으며 서로 따스한 눈빛을 주고받던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였지요. 이처럼 사람 사이의 마음 교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돈을 쓰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욱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마음이 처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사랑의 온기가 무르익을수록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챙기고 싶은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깜짝 선물과 같은 눈부신 표현이 많았다면 나중에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뜰히 챙기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함께 살림을 하면서 상대가 힘들어할 틈이 없게 작은 반찬을 만들어 두거나 필요한 물품을 먼저 챙겨두는 식이지요. 이렇게 사랑의 형태가 변해가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이 오래된 부부라도 혹은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의 연인이라 해도 진심 어린 정이라는 공통된 밑바탕은 변함없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슴 깊숙이 자리한 마음을 바탕으로 여러 행동을 이어가며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세월을 통틀어 참으로 많은 삶의 지혜를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도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대할 때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선물을 건네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것은 스스로를 좀 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서 상대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 나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과 편안함을 주고 싶어 하는 셈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순전히 금전적인 만족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는 오래된 추억 속에도 있고 지금 현재의 젊은 연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글을 통해 떠올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었는가 하는 기억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담겨있는 마음이 뜨거워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곤 합니다. 감자 몇 알을 손수 씻어 건네던 순간, 혹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찾아와 주던 모습, 명절마다 잊지 않고 선물 하나를 준비하던 손길 등등 여러분서도 수많은 장면을 회상하며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억 속에서 피어오르는 사랑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그 나눔이 비단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인 표현이 큰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고 옷을 사주고 모자나 신발을 건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터운 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속물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본질을 조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돈 자체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이를 단순히 과시나 자랑으로만 쓴다면 그건 사랑이라 부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미소를 위해, 그 마음속 온기를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애쓰는 태도라면 그것은 사랑이 가진 아름다운 빛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서는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이나 주변 분들의 사랑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글을 배운 양이 적었어도 누군가를 위해 고된 일자리를 찾아 나서며 배골른 중에도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고 싶은 마음에 웃음 지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장날마다 소소한 장신구를 사서 건네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며 설레어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렇듯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아끼고 보살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 하나가 선물이나 물질적인 지원이라는 사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마다 그것은 허투루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마음 한 자락을 담아 전해지는 도구가 됩니다. 더불어 이를 받는 쪽에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라면 조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여자분이 작은 선물을 건네며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남자분이 더 큰 배려나 정성을 돌려주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있어서 기꺼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 상태가 깊어지면 가정이라는 터전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며 온갖 시련과 기쁨을 나눌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지갑을 열어주는 일은 단지 돈을 쓴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 가꾸고 지탱하겠다는 다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서는 아마 한평생을 사시면서 이 같은 과정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식 날 서로 반지를 교환할 때도 그것이 단지 금반지를 주고받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속에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보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사주고 싶어지는 현상은 결코 얕은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야말로 진실하고 깊은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여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과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고 자문해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지나온 인생의 순간들을 찬찬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작은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음을 나누려 했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행복하고도 뿌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더없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돈을 쓰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 바로 사랑의 깊숙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속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꼭 사주고 싶어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본능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삭막해지는 것이 인간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정성을 들여 선물을 건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정을 쏟으며 작은 행복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연인이든 마음의 깊은 소리를 따라 기꺼이 나누는 태도야말로 참된 사랑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한 가지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단지 연인 사이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고 그 모든 형태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충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때때로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진심이 통하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사랑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어려운 말이 필요 없이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쓰면 곧바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표현이 종종 무엇인가를 사주고 싶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대방의 마음속 온도를 어림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돈을 써야만 깊은 사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요.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서는 이미 평생에 걸쳐 이러한 진리를 몸소 깨닫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오셨기에 아마도 이 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결코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먼 옛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담장 너머로 그리운 편지를 건네던 시절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곱게 단장한 놀이개를 사서 몰래 품고 갔던 추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작은 물건이라도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졌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 밑바탕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면 본능처럼 무언가를 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는 것도 여전합니다. 이는 그저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로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때론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혹시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 표정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설렘, 작은 지갑을 열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얼굴빛, 남몰래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네며 두근거리는 손길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서는 그러한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자신도 혹은 가까운 이웃도 비슷한 모습으로 사랑을 키워왔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랑의 끈은 때론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정성을 다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고난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대감이자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근본 원동력일 것입니다. 결국 여자분이 사랑에 빠져서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엇인가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본능이고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여 이런 행동을 보고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그 뒤에 깃든 따뜻한 감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온기를 알아볼 수 있다면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깊고 진정한 유대가 피어날 터이니까요.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그 기운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석이자 서로에게 닿는 다정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선물, 사소한 호의, 짤막한 말 한마디 등이 때론 커다란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글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즐거운 잔향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